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엄마, 나 시험 쳤는데, 80점밖에 못 받았어. 엄마는 90점하고 100점 받는 거 원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기분이 나쁠 때가 있고, 이 아이가 그동안 시험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습이 떠오르는데, 기분이 좋으면 나오는 반응이 있고, 놀고 그러더니 라는 판단이 들면 나오는 반응이 있고요. 또 그리고 이 시험 성적에 따라서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이 있죠. 이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불안도가 올라가면 또 반응이 달라지고 불안도가 없을 때 또 반응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때 책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나 상관없어. 80점도 괜찮아. 근데 애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엄마는 90점 받는 거, 100점 받는 거 원하잖아. 근데 엄마가 그래. 아니야, 나 그렇게 생각하네. 그랬더니 애가, 아니야, 엄마는 말은 그렇게 해도 아닐 거야. 근데 엄마가 또, 아니라니까? 나 진짜 괜찮다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가 이어져요. 엄마인 내가 하는 말을 아이가 자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엄마가 화를 냅니다. 대체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괜찮다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아이가 이렇게 대뜸 얘기합니다. 근데 엄마는 왜 내가 맨날 90점, 100점 안 맞을 때마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슬퍼하는 얼굴을 보였어? 이렇게 그동안의 데이터를 가져오죠. 자기 기억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엄마가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왜 네가 네 점수에 실망해 놓고 네가 90점, 100점을 받고 싶어 하면서 엄마가 자꾸 80점 괜찮다고 하는데도 왜 나한테 투사해? 왜 나한테 비난해?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논쟁이 시작된 거죠. 말다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시선이 여기서 드러났을 때 어머, 제 기억 속에 저런 얘기를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려면 감정이 회오리를 타고 일어날 때 멈추는 연습이 평소에 좀 되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딱 올릴 때 뭔가 내가 딱 스위치가 올려졌잖아요. 엄마는 왜 그럴 때마다 소리 질렀어? 라고 얘기할 때 너무 놀라고 내가 언제 그랬다 그래? 나 비난하는 말 나도 싫은데 이러면서 이렇게 내가 반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감정 조절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아이들 앞에서 감정 조절 잘할 수는 없지만 이런 빈도가 많다. 그러면 내가 내 감정 조절을 우선 좀 내 몸에 심어야 되겠구나 생각하셔서 평소에 감정 조절을 하는 그 심리 치료나 뭐 과학적인 심리학적인 모든 방법들이 있으면 이제 그걸 좀 연습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거기에 도움이 되는 건 마인드풀니스 명상이 아주 잘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고 저는 언제나 생각하고 있고 저희 심리 치료실에 오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도 언제나 추천하고 있고 저도 언제나 그걸 여전히 연습하고 머물면서 혜택을 받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하는데 마인드풀니스 명상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이의 시선이 그랬네. 그래서 이번 기수에 제가 언제나 말씀 많이 드렸던 알게 돼서 다행이다. 알려줘서 고맙다. 너의 시선 알려줘서 고맙다. 내가 언제나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어? 내 표정에서 그런 걸 느꼈니?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옛날에 내가 그랬었던 적이 있나? 그래서 얘가 기억하나? 이렇게 고마운 정보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고마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윽박 지르거나 부정하거나 재차 강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바꾸셔가지고 내가 그랬다고? 내가 그랬어? 그 맘 아닌데 옛날엔 그랬나? 근데 지금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늘 감정이 일어났을 때 애가 감정으로 던지면 나는 그 아이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딱 밖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위치를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 잡는데 제일 좋은 게 호흡하시면서 명상을 한 5초 동안 하시면 됩니다. 5초 동안 참으시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감정이 올라간 그 회로가 잠깐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성의 회로가 조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차 공격으로 이 둘의 순서와 크기 이런 것들을 좀 재배치하는 게 필요하죠. 그때 좋은 것이 명상이고 호흡이고 그렇습니다. 멈추기죠. 한마디로 멈추기를 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예제도 있습니다. 소풍 가는 날마다 비가 와서 또 소풍이 연기가 됐어요. 근데 아이가 화가 나서 울고 난리가 났네요. 그래서 달래봤어요. 감정으로 해봤죠. 해봤는데도 애가 울고 난리가 났어요. 자, 이때는 저희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해줬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데드라인이 있으면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10분을 울지, 100분을 울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아이의 기질 따라 다르고 그날그날 컨디션마다 다르고 그리고 내 성격을 따라와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한 내 스타일이다라고 해서 내가 고른 내 아이의 또 다른 유전자를 준 내가 고른 이 사람의 기질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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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런데 내가 계속 울고 있으면 이제는 말로 못하겠으면 이제 우리 양육습관에서 언제나 알려드린 거 좀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그래서 계속 감정의 조절을 몸의 조절로서 좀 전환하는 시기가 필요하다는 거. 말로 아무리 해봤는데도 안 되면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응들이 있죠. 나는 이 중에 해당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또 가면 되지. 아니, 비가 와서 못 가는 건데 그게 이해가 안 돼? 비가 와서 못 가는 거 울면은 비가 그치냐? 다른 날 가면 되지. 그러다가 이제 내가 뒤집어져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내가 비 오라 그랬어? 왜 나한테 화를 내? 완전 이성에서 넘어갔죠. 이렇게 말하는 걸 가르쳐 주기 시작하면 이렇게 말을 배웁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자꾸 가지게 돼요. 잠깐 스쳐가는 건데 그건 뭐 배울까요? 쉽지만 지금 감정이 엄청 크게 열려 있잖아요. 크게 열려 있어서 뭐든지 확 들어오는 때예요. 확 들어올 때는 좋은 게 들어와야 되는데 나쁜 것도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딱 몸에 갇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작은 아주 짧은 순간에 얘기하는 이런 것들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이의 감정에 머물러서 미리 가서 아이의 그 자세를 내가 미리 가서 더 너보다 더 열심히 미리미리 내가 좀 뽑아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지금
던질 거니까요. 이 아이 몸에 있는 걸 내가 미리미리 다 뽑아내도록 내 입을 통해서 대신해 주는 겁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애보다 더 설치는 거죠. A 방향으로 먼저 가서 애보다 더 이 상황을 더 설치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울다가 아빠가 더 심하게 울어주니까 애가 화를 내려 그러는데 아빠가 더 심하게 그 상황에 화를 내주니까 애가 내가 할 건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데 아빠가 다 해버렸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유 소프 너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알지. 나 같아도 화나겠다. 화날 만하다. 날씨는 왜 이러냐. 그치? 나도 화난다. 얼마나 기다렸어 네가. 소품 준비 다 했는데 이놈의 몹쓸 비가 또 와버렸냐. 이렇게 하면서 아이랑 같은 감정에 머물러서 이 감정을 좀 반으로 내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은 기름에 녹고 물은 물에 녹으니까 지금 기름이 둥둥 떠 있는데 이성의 물을 부어봤자 섞이지 않고요. 계속 흔들어봤자 섞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감정을 내뱉으면 똑같은 감정으로 머무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해결이 다 되고 나면 감정의 문이 이제 좀 사그라들면 이제 이성의 문을 여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화날 때마다 자꾸 그렇게 소리 지르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렇게 울고 그러면 몸이 쓰러진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엄마도 아빠도 듣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곤 한단 말이야. 라고 이제 이성적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가 감정의 문이 열려 있을 때는 그 이성적인 얘기를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이성적이란 거 이런 거죠. 뭐 판단하고 뭐 조언하고 제안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죠. 근데 비판도 뭐 방향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쨌든 이성으로 하는 얘기죠. 무엇이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성이 하는 일들은 감정이 하는 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열려 있을 땐 그래요. 그러다가 아이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책에는 적혀 있어요. 그니까 아빠 오늘만 날인가요? 뭐 또 기다려보지.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이가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이제 감정은 에너지인데요. 그 에너지가 몸에서 일어나면 얘는 어쨌든 몸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 몸은 너무 작은데 에너지가 굉장히 크면 이 몸 안에서 막 움직이잖아요. 이 에너지가. 근데 이 공간이 너무 작아요. 그 여기저기 다치는 동안에 막 내가 힘들기도 하고 내가 정신없기도 하고 이래요. 얘는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갑니까? 말로써 나가거나 몸의 행동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나가는 방향이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존중적이어야 되잖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도 안전해야 되고 나 자체에도 안전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내 앞에 이 모든 행동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도 존중적이어야 되고 나 자신에게도 존중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얘가 지금 나가는 게 목적인 건데 나올 때 나오는 방향과 모습을 지금 앞에 있는 어른이 좀 모델로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 평생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만 3세부터 5세까지 뭐 이 정도 시기에 좀 집중적으로 잘 보여주시면 그게 바탕이 되기 때문에 만 5세, 6세, 7세 이때는 아주 조금씩만 이 아이 연령에 따라서 말의 수준이 좀 높아지고 행동의 에너지가 좀 높아질 때마다 조금씩만 조절, 이렇게 다듬어 주시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2, 3년만 이렇게 가장 초석을 다지는 이때에만 좀 힘을 내시면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만 3세에서 5세 사이에 보면 우리가 아이들과 지내는 중에 제일 힘이 작은 때잖아요. 그 뒤부터 만 5세, 7세, 9세, 11세, 15세, 17세, 23세 너무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아기가 작을 때 우리가 그 애가 던지는 감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아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감정의 에너지도 작으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들도 어른들도 그때가 우리가 제일 젊을 때 아닙니까? 제일 젊을 때니까 우리도 그때가 제일 힘이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애가 어릴 때 만 3세에서 5세 사이에 이 감정 모두 던지는 걸 말과 행동으로 에너지를 몸 밖으로 끄집어내는 방향이 안전하고 존중적이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안전하고 존중적으로 그 내용조차도 안전하고 존중적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몸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몸 밖으로 끄집어내지 못하고 몸 안에 계속 갇혀 있으면요. 이제 심리치료실 가거나 정신의학과를 가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몸 안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표현하는데 방식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심리적으로 부적응적인 방향으로 계속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말을 아예 안 하거나 말을 하는 것마다 분노와 화와 짜증이 있거나 행동도 아예 아무도 안 만나고 공부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이러거나 음식을 먹는데 부정적으로 먹거나 음식을 아예 안 먹거나 잠을 편안하게 자지 못하고 잠을 자는 몸의 형태도 다르고 잠도 못 자고 깨고 막 울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감정이 몸 안에 계속 갇히면 말과 행동으로 자꾸 풀어야 되는데 그걸 풀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하고 푸는 방식이 안전하고 존중적이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심리적으로 적응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